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는 것이 좋은 사건 유형 중 하나가 군인 징계 사건입니다. 중징계와 경징계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중징계를 받으면 이제 형부심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군복 벗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간부들이 이 인원은 꼭 군에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탄원해 주는 것이 고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휘관의 탄원서가 효과가 제일 클 것이고요. 안녕하세요, 김태용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탄원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좀 받아가지고 제출해야 되는 건지, 제출하면 일거는 보고 실제로 효과는 있는 건지, 탄원서를 받아야 되는 거면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우선 탄원서는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는 것이 좋고, 또 사안에 따라서 많이 받아서 제출하면 좋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형을 감경하거나 이제 선처할 수 있는 근거로 될 수 있는 항목 중에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판결문에도 이제 유리한 양형 요소로 이제 고려했다면서 자주 등장하는 문구가 가족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이라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뭘 보고 판단하느냐? 가족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면 이제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거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거는 이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거죠. 그럼 제출하면 일거는 보냐? 적어도 탄원서를 누가 써줬냐? 이거는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탄원서에는 제일 먼저 앞에 나와야 되는 내용이 탄원인이 누가인지, 그러니까 탄원서를 누가 써줬는지, 그리고 피탄원인, 피의자 피고인과 어떤 관계인지, 이겁니다. 그래서 탄원서 같은 경우는 탄원서의 내용보다도 누가 탄원서를 써줬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탄원서의 내용이야 어차피 이 사람 선처해달라는 걸 테니까. 그리고 일단 당사자가 나이가 어려요. 피의자, 피고인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어려요. 그러면 부모님 탄원서는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20대 정도면 이제 어린 나이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사나 20대 초급 간부들 사건인 경우에는 부모님 탄원서는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혼을 한 상태예요. 배우자가 이 사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배우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모나 배우자 같은 가족이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해줘야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이 인정이 돼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가족들이 써주는 탄원서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냐? 얘가 원래 이런 애는 아닌데 어쩌다 보니 실수로 이런 일을 저지른 거니 좀 선처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정교육이나 옆에서 제대로 신경을 못 써서 얘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이러이러하게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얘가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옆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지인들의 탄원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에 자료가 돼가지고 선처받게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이제 위해가지고 자기 인적사항 다 밝히면서 범죄나 비위를 저지른 사람의 선처를 탄원한다는 거, 이거 생각보다 쉬운 일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탄원서를 이렇게 써주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이 사람이 그래도 이 사건 제외하면 잘 살아왔구나,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번 일을 계기로 재범을 할 위험은 별로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인 탄원서는 내용은 간단하더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받아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지인에는 친구들, 선후배, 직장 동료들 다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하는 것이 좋은 사건 유형 중 하나가 군인 징계 사건입니다. 군 간부의 경우 이제 중징계를 할지 경징계를 할지 좀 고민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은 특히 그렇고요. 중징계와 경징계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중징계를 받으면 이제 형부심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거든요. 군복 벗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간부들이 이 인원은 꼭 군에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탄원해 주는 것이 고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휘관의 탄원서가 효과가 제일 클 것이고요. 반대로 피해자 쪽에서도 탄원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엄벌 탄원서죠. 가해자, 피의자, 피고인, 이 사람으로 인해서 사건 당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사건 이후에도 얼마나 그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지, 이런 점들을 이제 호소하면서 엄벌에 처해달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가지고 수사기관이나 이제 법원이나 징계위원회에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엄벌 탄원서는 아무래도 결정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좀 더 압박을 줄 수가 있죠. 지난번에 이제 반성문을 알아봤는데 반성문이랑 조금 다른 느낌이네요. 약간 다른 측면이에요. 다 같이 들어올 수 있으면 좋은 거고, 반성문 이제 누구든 쓰려면 쓸 수가 있는 건데, 탄원서는 또 조금 결이 다른 게, 어쨌든 범죄자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내 인적사항 다 까면서 이 사람 선처해달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되게 귀찮을 수도 있는 거고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거를 이제 극복을 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써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거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사건을 저지르긴 했지만은 앞으로 이제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고 조금 더 잘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좀 들게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탄원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봤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인 경우에는 결국 어떤 처벌을 받는지가 이제 핵심일 텐데 이 부분은 진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생각보다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